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조국을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부르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조국은 인사청문회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모양이 될까요? 어떤 경우든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문회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특검이라고 봅니다. 사실 조국과 같은 사람을 공식적인 인사청문회 후보 자리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 조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사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 간의 찬반이 엇갈려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낼지 이 문제는 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금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검토에 대해서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하기 전에 조국과 같은 인물을 장관 후보자로 낸 문재인 대통령과 이에 맞장구를 친 민주당의 책임부터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연찬회 중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검찰이 조국 관련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이상 조국이 청문회에 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명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전 기자들과 만나서 어제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출국 금지까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청문 절차 중단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청문회는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게 나왔다고 합니다. 법사위원장 출신 권성동 의원, 청문 절차를 중단했을 때 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논란이 커지면서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이 덮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김태흠 의원, 명분은 알겠지만 당장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신중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원들 간에 찬반이 갈렸다고 합니다. 결국 원내 지도부는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다. 청문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더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청문회 보이콧 카드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청문회를 해봤자 조국의 일방적인 해명만 듣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를 할 경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할 들러리만 쓰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보이콧을 통해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막아보자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자, 청와대 민주당은 반발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단독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입니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사퇴하길 원하거나 아니면 특검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청문회는 가능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청문회 보이콧 카드가 불발할 경우 한국당, 다른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반드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수단이 많이 있다. 이거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도 있고 법률적인 투쟁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 수사에서 밝힐 걸 요구만 할 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청문회를 열더라도 지금 정인 채택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당초 70명 이상 되는 정인을 줄여서 25명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국의 부인, 딸, 모친 등등 가족들입니다. 민주당은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면 아마 정인 채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왜 하느냐? 이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자, 법사위원장인 여상교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 청문회에 가족을 정인으로 부른 선례가 있다. 조 후보자 의혹 대부분이 가족과 얽혀 있는 만큼 가족도 반드시 정인에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은 시기만 정했습니다. 이틀 동안 한다. 9월 2일, 3일 날 한다. 정인 채택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결국 정답은 특검 아니겠습니까? 특검 카드를 압박해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맹점입니다. 지금은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나올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이걸 분석하고 부르고 하다 보면 시간은 흐릅니다. 그동안 조국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처럼 또 시간 질질 끌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국이 그만두고 부산에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나경원 원내대표 지도부 말처럼 특검이나 국정조사 카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하려면 하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한국당이 참여한다고 해서 크게 변하겠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을 기억하십니까?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특검을 맡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병우 특검 같은 그런 특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옷을 벗고 나간 서울 동부지검의 주진우 부장검사 같은 사람,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2번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검사가 특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무 책임을 맡아서 한번 조국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봐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 그래도 비슷하게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언제 국민을 배신하고 정권편에 붙을지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은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보면 어느 정도 틀은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병우 검찰 같은, 우병우 특검 같은 그런 강력한 특검을 주장하십시오. 우병우 대신 이름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정신은 우병우처럼 독한 사람, 이 정권에 피해를 본 사람이 나서야 됩니다. 윤석열이 정권이 바뀐 뒤 금이 환영하는 걸 보십시오. 보수 쪽도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병우 특검이 떠야 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검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정신으로 그런 류의 인물이 특검을 맡아서 한번 조국 관련 의혹을 파헤칩시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그 이중성이 국민들 앞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